세상에는 머리는 좋은데 일은 못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반대로 학력도, 스펙도, 배경도 없는데 놀라운 성과를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도대체 뭘까요? 나는 강원도 산골에서 태어나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마쳤습니다. 하루 세끼 먹을 쌀이 없어 남의 집 논밭을 빌려 일했고 신발 한 켤레를 3년 넘게 꿰매 신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가 어떻게 현대를 세우고 수만 명의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단 하나, 진짜 일 잘하는 사람에게는 공통된 5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기술이 아닙니다. 책에서 배우는 경영이론도 아닙니다. 인간으로서의 태도, 마음가짐, 그리고 현장에서 몸으로 부딪히며 배운 습관들입니다. 이 5가지를 갖춘 사람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학력과 배경이 아니라 마음과 행동이 인생을 바꾸는 겁니다. 오늘 나는 내 평생 몸으로 배운 일 잘하는 사람의 5가지 절대 조건을 숨김없이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건 교과서에도 강의실에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땀과 눈물로 배운 현장의 진실이죠. 혹시 지금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해도 안 풀릴까? 왜 나는 운이 없을까? 하고 고민하는 분이 계신가요? 끝까지 들으십시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일, 인생, 그리고 마음가짐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영상이 도움이 될 것 같다면 지금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에 해봤어? 한 글자만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될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나를 두고 이렇게 말했다. 정주영 참 미련하게 산다. 맞다. 나는 미련했다. 하지만 나는 그 미련함이 결국 나를 살렸다고 지금도 확신한다. 강원도 통천의 시골 마을, 눈 덮인 산 너머로 겨우 학교가 보였다. 아버지는 논밭을 빌려 농사를 지었고 나는 새벽마다 소를 몰며 흙길을 걸었다. 학교에 가고 싶었지만 집엔 등록금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어릴 때부터 공부는 못해도 일은 제대로 하자. 그렇게 다짐하며 살았다. 초등학교도 끝내 못 다닌 내가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거짓말 안 하고 남 속이지 않는 것. 그게 전부였다. 서울로 올라왔을 때 나는 20살이었다. 호주머니엔 기차삭도 없었고 신발 밑창은 다 닳아 있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한번 해보자는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다. 낮엔 리어카로 짐을 날랐고 밤엔 쌀가게에서 일을 도왔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나는 생애 첫 가게를 열었다. 아도상회, 워다오상회, 내 길을 간다. 그때 나는 하루하루가 전쟁이었다. 쌀 한 대 팔아 남는 건 고작 몇십 원. 그런데도 단 한 번도 속이지 않았다. 쌀 무게를 줄이지도 않았고 거스름돈을 얼버무리지도 않았다. 하루는 손님이 쌀을 사고 돌아갔는데 나중에 계산장을 보니 100원이 남았다. 비가 억수같이 내리던 밤이었다. 나는 망설이지 않고 우산도 없이 달려갔다. 아주머니, 낮에 잔돈을 덜 드렸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요즘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네. 그 한마디, 그 짧은 한마디가 내 인생의 첫 번째 칭찬이었다. 며칠 뒤 동네에서 소문이 퍼졌다. 그 정식 가게는 속이지 않는다더라. 그날부터 손님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나는 깨달았다. 정직은 느리지만 절대 뒤처지지 않는다. 하지만 세상은 언제나 나를 시험했다. 어느 날 거래처 사장이 웃으며 말했다. 정 사장, 무게 좀 속여요. 다 그렇게 해요. 나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그렇게 해서 남는 건 돈이겠지만 나는 신뢰를 남기고 싶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나갔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사람의 거래처들이 나에게 넘어왔다. 사람들은 결국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 현대건설을 세우고 나서도 그 신념은 변하지 않았다. 정부 공사를 맡을 때였다. 한 공무원이 슬쩍 말했다. 뒤로 좀 돌리면 빨리 됩니다. 나는 단호히 말했다. 나는 정면으로만 갑니다. 그 일로 허가가 3달이나 늦어졌다.
직원들이 초조해했지만 나는 말했다. 돈은 잃을 수 있어도 신용은 잃지 맙시다. 그 결과 우리는 깨끗한 회사로 이름이 났다. 그 평판이 우리를 키웠다. 정직은 결국 세상이 알아준다. 나는 직원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다. 거짓말은 회사의 암이다. 잘못했으면 숨기지 말고 바로 말해라. 실수를 인정하는 사람이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이다. 한 번은 젊은 직원이 자재 발주를 잘못해 현장이 멈춰섰다. 그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내게 와서 말했다. 사장님, 제 잘못입니다. 나는 그를 꾸짖지 않았다. 괜찮다. 대신 이 실수를 평생 잊지 마라. 그 직원은 그 이후 누구보다 철저한 관리자가 되었다. 정직은 그를 무너뜨리지 않았고 오히려 키웠다. 정직은 사람을 성장시킨다. 나는 평생 바보 소리를 들었다. 하지만 나는 그 바보스러움이 자랑스러웠다. 똑똑한 사람은 눈앞에 계산만 하지만 정직한 사람은 평생의 관계를 만든다. 사업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결국 오래 남은 사람은 머리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었다. 돈을 잃어도 그 약속을 지킨 사람만이 다시 기회를 얻는다. 세상은 빠른 사람을 좋아한다. 요령 있는 사람을 칭찬한다. 하지만 나는 다르게 살아왔다. 느리고 미련하고 단단하게 그 길이 결국 나를 이 자리까지 데려왔다. 이건 단순한 성공의 이야기가 아니다. 한 인간이 정직으로 버틴 한 세기의 이야기다. 그리고 그게 내가 살아남은 유일한 이유였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당신, 정직하면 손해본다는 말에 상처받은 적 있습니까? 남들보다 늦다고 바보 같다고 느낀 적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그 미련함이 언젠가 당신을 지켜줄 겁니다. 그 미련한 정직이 결국 세상을 이깁니다. 해봤어. 정말 미련할 만큼 정직하게 살아본 적. 바닥을 모르면 진짜 일은 못한다. 이건 내가 평생 몸으로 배운 진리다. 사람은 위에서 배울 때보다 아래에서 무너질 때 진짜를 배운다. 나는 그 바닥을 아주 오래 겪었다. 20살 무렵 나는 통천을 떠나 서울로 올라왔다. 손에 쥔 돈은 고작 기차 삭 한 번 낼 정도. 배낭엔 꿈보다 절박함이 더 무거웠다.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다. 그땐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무조건 살아남자. 처음에는 공사판 막일꾼이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0시가 되어야 일을 마쳤다. 손바닥은 갈라지고 시멘트 먼지가 코로 들어갔다. 비 오면 미끄러지고 햇볕 아래선 숨이 막혔다. 그래도 나는 삽을 놓지 않았다. 누군가는 미련하다 했겠지만 그 미련함이 내 근육이 되고 내 의지가 됐다. 한겨울이 왔다. 급여가 3달째 밀렸다. 사장은 미안하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게 현실이구나. 일꾼들이 하나둘 짐을 싸서 떠났다. 그날 밤 나는 서울역 대합실에서 잠을 잤다. 주머니엔 동전 3개. 배는 고팠고 몸은 얼었다. 기차가 지나갈 때마다 바닥이 흔들렸지만 나는 그 진동이 오히려 좋았다. 아직 살아있구나. 그 순간 내 마음속에서 이상하게도 포기라는 단어가 사라졌다. 나는 결심했다. 이 바닥에서 다시 올라가자. 바닥을 봤으니 이제 위로 갈 일만 남았다. 다음날 아침 나는 또 일자리를 찾아 나섰다. 건축 자재 나르는 일, 시멘트 섞는 일, 심지어 밤에는 목욕탕 청소까지 했다. 잠은 공사장 구석에서 잤고 밥은 남은 도시락 반찬으로 때웠다. 배가 고파 쓰러질 뻔한 날도 있었다. 그때 옆에 인부가 내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정씨, 힘들지? 그래도 버텨. 바닥은 끝이 아니야, 시작이야. 그 말이 내 뇌리를 쳤다. 그래, 바닥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몇 년 뒤 나는 현장 소장이 됐다. 그리고 그때 깨달았다. 사람의 고생을 모르면 사람을 움직일 수 없다. 나는 사무실보다 현장을 택했다. 철근 냄새, 먼지, 땀 냄새 속에서 답을 찾았다. 여름 한낮
35도를 훌쩍 넘는 날에도 나는 안전모를 쓰고 직접 돌았다. 그때 한 인부가 말했다. 사장님은 다르네요. 우리 사정을 알아주시잖아요. 그 한마디에 나는 울컥했다. 그게 바로 내가 바닥에서 배운 경영이었다. 현장에서 나는 늘 이런 말을 했다. 현장은 거짓말을 안 한다. 종이는 말이 많지만 바닥은 진실만 보여준다. 그래서 나는 중요한 결정은 항상 현장에서 내렸다. 서류보다 사람의 땀에서 답을 찾았다. 현대가 커진 뒤에도 나는 여전히 새벽에 공사장을 돌았다. 수백 명의 직원이 있어도 내 눈으로, 내 발로 확인해야 마음이 놓였다. 그게 내 방식이었다. 돌이켜보면 가난했던 어린 시절의 굶주림이 결국 나를 사람답게 만들었다. 배고파 본 사람만이 남의 배고픔을 안다. 무시당해 본 사람만이 남을 존중할 줄 안다. 그걸 모르면 절대 진짜 일꾼이 될 수 없다. 바닥을 모르면 진짜 일은 못한다. 그건 단순한 교훈이 아니다. 내가 직접 흙 속에서 피와 땀으로 얻은 명령이다. 누군가는 높이 올라가려 하지만 나는 먼저 낮은 데를 배웠다. 그게 내 힘이었다. 혹시 지금 당신도 바닥이라 느끼고 있습니까? 모든 게 멈춘 듯 세상이 등을 돌린 듯한 순간 말입니다. 괜찮습니다. 그 바닥이 바로 당신의 시작입니다. 바닥은 당신을 부수지 않습니다. 당신을 단단하게 만들 뿐입니다. 해봤어? 바닥까지 떨어져 본 적. 그곳이 바로 진짜 인생의 교실이다. 시간을 장악하는 사람이 인생을 장악한다. 이 말은 내 평생의 습관이자 나를 여기까지 끌고 온 무기였다. 누군가는 돈으로 성공하고 누군가는 운으로 성공하지만 나는 시간으로 성공했다. 나는 평생 새벽 4시에 일어났다. 이 습관은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하지 않았다. 왜 하필 새벽 4시냐고 묻는 사람이 많았다. 그 시간엔 세상이 잠들어 있기 때문이다. 전화도 없고 방해도 없고 오직 나 자신만 남는 시간. 나는 그 2시간을 황금의 2시간이라 불렀다. 새벽 4시.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신문을 펼쳤다. 모든 걸 읽지 않는다. 제목을 훑고 핵심만 잡는다. 경제, 정치, 사회를 5분씩 요약한다. 그렇게 세상의 흐름을 읽는다. 그 다음 1시간은 그날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에 집중한다. 서류 검토, 전략 수정, 결제 서명 그 1시간을 온전히 머리로 쓰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30분, 그날의 일정을 정리하고 시뮬레이션 한다. 누굴 만나고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 결과를 어떻게 이끌어낼지를 머릿속에서 연습한다. 이게 내 하루의 시작이었다. 시간을 장악하는 사람이 결국 인생을 장악한다. 그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생존의 기술이었다. 아침 6시가 되면 가족과 아침을 먹는다. 짧은 시간이지만 그게 내 마음을 다잡는 순간이었다. 회사보다 중요한 건 가정이다. 가족의 얼굴을 보고 나면 마음이 정리됐다. 7시 나는 집을 나선다. 나는 집을 나선다. 차 안에서는 비서에게 그날 만날 사람의 정보를 듣는다. 그 사람의 취미, 관심사, 가족, 최근 기사까지. 이걸 다 머리에 넣는다. 대화는 준비된 정보에서 시작된다. 상대의 마음을 얻는 일도 결국 시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8시 전에는 사무실에 도착한다. 그 시간 대부분의 직원은 아직 출근하지 않았다. 그 30분이 내겐 보석 같은 시간이었다. 책상을 정리하고 하루를 시각화한다. 비서와의 아침 회의는 항상 10분, 그 이상은 불필요하다. 핵심만 나누면 된다. 하루의 모든 회의는 15분 단위로 끊었다. 길어도 30분을 넘기지 않았다. 사장님, 조금만 더 시간을... 이런 말이 나올 때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15분 안에 말 못하는 건 3시간 말해도 못한다. 이건 단호했지만 상대를 진심으로 존중하는 방법이었다. 짧은 시간 안에 본질만 이야기하자. 그게 진짜 일의 효율이다. 점심시간은 절대 건너뛰지 않았다. 왜냐하면 점심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오전의 흐름을 정리하고 오후의 방향을 새로 잡는 시간.
나는 밥을 20분 만에 먹고 나머지 40분은 생각했다. 무엇이 잘 됐고 무엇이 부족했는가. 하루에도 수십 번 나는 스스로를 경영자의 자리에서 평가했다. 오후엔 일정이 빽빽했다. 사람을 만나고 회의를 하고 계약서를 보고. 하지만 중요한 건 우선순위였다. 모든 일을 다 할 순 없다. 중요한 일을 먼저, 나머지는 버린다. 그게 시간 경영의 핵심이다. 그래서 내 비서실은 언제나 이런 말을 했다. 회장님 일정은 칼처럼 움직입니다. 나는 칼처럼 움직였지만 사람 대하는 태도는 따뜻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시간엔 냉정하되 사람엔 따뜻하게. 그게 진짜 균형이었다. 저녁 7시 공식 업무가 끝나면 나는 다시 다른 일을 시작했다. 사회공헌 모임, 후원 약속, 정부회의, 산업토론회. 하루가 끝난 게 아니라 또 다른 하루의 시작이었다. 밤 11시 모든 일정이 끝나면 나는 일기장을 펼쳤다. 오늘은 무엇을 잘했는가, 무엇을 놓쳤는가. 단 15분 그 짧은 시간이 내 인생의 거울이었다. 그 메모들은 훗날 내 성공의 기록이 되었다. 사람들은 자주 나에게 물었다. 회장님은 잠은 언제 주무십니까? 나는 항상 웃으며 답했다. 나는 6시간은 꼭 잔다. 대신 하루를 완전히 써버리고 잔다. 할 일을 다 한 사람은 깊이 잔다. 불안한 사람은 아무리 누워도 못 잔다. 잠도 결국 시간의 일부다. 하루를 다 쓰고 자면 다음 날이 새로워진다. 나는 지금도 이렇게 생각한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진다. 그걸 어떻게 쓰느냐가 인생을 바꾼다. 시간을 잃는다는 건 기회를 잃는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시간을 존중하는 사람만이 사람의 시간을 얻을 수 있다. 나는 회의도 약속도 인간관계도 모두 이 원칙으로 지켰다. 시간을 장악하는 사람이 결국 인생을 장악한다. 이건 내 인생의 결론이다. 혹시 지금도 바빠서 못했다, 시간이 없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건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없는 겁니다. 해봤어. 새벽 4시에 일어나 나 자신과 약속해 본 적, 그 2시간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만이 큰 성공을 이룬다. 이 말은 나의 인생 그리고 현대의 역사 그 자체였다. 내가 살아오며 배운 건 단 한 가지다. 두려움을 버리는 순간 세상이 열리는 법이다. 나는 평생 수많은 실패를 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울산 조선소를 세울 때였다. 그때 사람들은 나를 미쳤다고 했다. 정 회장, 아직 배도 한 척 안 만들어 봤잖아요. 그런데 조선소부터 짓겠다고요? 그 말이 100번 맞았다. 경험도 설비도 기술도 없었다. 그런데 나는 오히려 그 말이 고마웠다. 좋다. 그럼 만들어보자. 세상에 안 된다는 말호도 내 마음에 불을 붙이는 말은 없었다. 그때 나는 영국으로 날아갔다. 조선 계약을 따내기 위해서였다. 영국의 중력들이 물었다. 미스터 청, 조선소는 어디 있습니까? 나는 잠시 웃고 말했다. 지도에 있습니다. 사실 그땐 설계도 한 장뿐이었다. 하지만 나는 진심으로 믿었다. 계약이 먼저다. 계약이 있어야 공장을 짓고 공장이 있어야 배를 만든다. 세상은 순서를 따지지만 나는 결과부터 정하고 시작했다. 그 계약서를 따내기까지 수십 번의 거절을 당했다. 당신들은 불가능하다. 그 말에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결국 1972년 12월 우리는 현대조선소의 첫 계약을 따냈다. 그건 대한민국 역사에 없던 일이었다. 그 다음은 더 큰 전쟁이었다. 조선소를 짓기 위해 돈이 필요했다. 하지만 국내 은행은 모두 고개를 저었다. 리스크가 너무 크다. 나는 영국의 은행들을 찾아다녔다. 그들은 우리 회사를 조사하며 물었다. 이 사업이 실패하면 어쩌겠습니까? 나는 대답했다. 그럼 내 목숨으로 책임지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회의장이 조용해졌다. 그들은 내 눈빛에서 진심을 봤다. 그날 오후 계약이 체결됐다. 나는 한국으로 돌아와 울산 앞바다에 서서 말했다. 이 바다 위에 반드시 조선소를 세운다. 하지만 모든 게 순탄했던 건 아니다. 공사 중
태풍이 덮쳤고 설비는 무너졌다. 자금도 바닥났다. 그때 직원들이 내게 말했다. 이제 그만합시다. 너무 위험합니다. 나는 단호히 대답했다. 위험하다고 멈추면 인생이 멈춘다. 나는 트럭에 올라타 직접 현장으로 갔다. 비바람 속에서 직원들과 함께 흙을 퍼냈다. 그 모습을 본 한 직원이 나중에 이렇게 말했다. 사장님은 정말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미친 용기가 결국 회사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1974년 울산의 바다 위에 첫 배가 떠올랐다. 그 순간 나는 울었다. 이게 진짜 실패의 반대말이구나. 실패를 피한 게 아니라 실패를 통과한 결과였다. 나는 그 후에도 셀 수 없이 많은 실패를 겪었다. 현대건설의 해외 사업, 석유 개발, 자동차 진출, 그중 어떤 건 성공했고 어떤 건 쓰라리게 끝났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나는 단 한 번도 실패 때문에 멈춘 적이 없었다. 실패는 나를 멈추게 하는 게 아니라 방향을 바꾸게 했다. 사람들은 자주 묻는다. 회장님은 실패가 두렵지 않습니까? 나는 웃으며 말했다. 물론 두렵지요. 하지만 두려움보다 더 큰 건 호기심입니다. 이번엔 될까? 그 생각이 나를 움직입니다. 실패를 무서워하는 사람은 결국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실패는 없겠지만 성공도 없다. 그게 더 두렵지 않은가? 나는 늘 직원들에게 말했다. 작은 실패를 많이 해라. 그래야 큰 실패를 막을 수 있다. 실패는 공부다. 넘어져야 배운다. 그걸 모르고 사는 게 진짜 실패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만이 큰 성공을 이룬다. 이건 구호가 아니다. 내 인생이 증명한 공식이다. 리스크를 피하지 말고 관리하라. 두려움을 없애지 말고 다스려라. 그게 진짜 용기다. 혹시 지금 시청 중인 여러분 중에도 실패가 무서워서 시작조차 못하는 분이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실패는 당신을 부수지 않습니다. 그 실패가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 겁니다. 해봤어. 겁이 나도 한 번 부딪혀 본 적, 실패의 끝에 진짜 성공이 기다린다. 다음 세대에 길을 남겨라. 이건 내가 나이 들어서야 진정으로 깨달은 말이다. 돈보다 명예보다 더 오래 남는 건 결국 사람과 정신이다. 내가 걸어온 길의 끝에서 나는 그걸 분명히 보았다. 나는 평생 앞만 보고 달렸다. 가난에서 벗어나야 했고 회사를 키워야 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뒤를 돌아봤다. 그때 깨달았다. 이제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사람들이 따라오고 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내 마음속 목표는 바뀌었다. 내가 가는 길이 다음 세대의 길이 되게 하자. 1990년대 초 나는 자주 젊은 경영자들과 만났다. 그들은 물었다. 회장님, 현대를 이렇게 키운 비결이 뭡니까? 나는 웃으며 말했다. 내 비결은 간단해요. 직원들을 믿고 기회를 줬다는 거지. 한 번은 젊은 현장 소장이 큰 공사에서 사고를 냈다. 일정은 밀리고 손해는 막대했다. 그는 내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전 해고되겠죠. 나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자네 해봐서 실패 말이야. 한 번은 넘어져 봐야 일어서는 법을 배운다. 그날 나는 그를 자르지 않았다. 대신 이렇게 말했다. 책임을 져라. 그리고 이번엔 자네가 해결해라. 그는 밤낮 없이 뛰었고 결국 공사를 마쳤다. 그 경험은 그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그 후 그는 우리 회사의 임원으로 성장했다. 그걸 보며 난 확신했다. 젊은 사람을 진심으로 믿어주는 것, 그게 다음 세대를 키우는 첫걸음이다. 어느 날 한 젊은 직원이 내게 물었다. 회장님, 왜 그렇게 직원들에게 관대하십니까? 나는 대답했다. 사람은 믿어줘야 변한다. 믿지 않으면 평생 그 자리에서 머문다. 이건 내 어머니가 늘 하시던 말씀과 닮았다. 사람은 억지로 끌고 가면 버티지만 믿어주면 스스로 걷는다. 나는 그 가르침을 평생 지켰다. 내가 현대를 키우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건 사람이었다. 건물은 무너질 수 있고 배는 침몰할 수 있다. 하지만 사람의 정신은 남는다. 그 정신이 이어지면 회사는 무너지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늘 직원들에게 말했다. 현대는 내 거다. 너희가 지켜야 한다. 내가 없어도 너희가 이어가야 한다. 나는 은퇴 후에도 종종 젊은 CEO들을 만났다. 그들이 내게 물었다. 정주영 회장님, 지금 시대엔 어떤 리더가 필요합니까?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다. 앞으로는 큰 꿈보다 따뜻한 꿈을 가진 리더가 필요하다. 모두가 자신만의 성공을 쫓지만 결국 진짜 성공은 누군가에게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1998년 나는 80이 넘은 나이에 다시 북한 땅을 밟았다. 소 500마리를 몰고 비무장지대를 넘었다. 세상은 나를 보고 또 미쳤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건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화해의 길을 남기는 일이었다. 그날 소떼가 국경을 넘을 때 나는 속으로 이렇게 말했다. 이건 내 마지막 투자다.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는 투자. 다음 세대에 길을 남겨라. 이건 나의 마지막 사명이었다. 한 사람의 성공으로 끝나면 그건 인생이 아니다. 그 성공을 다음 세대가 이어가야 한다. 그게 진짜 유산이다. 그래서 나는 내 자식들에게도 이렇게 말했다. 아버지를 따라하지 마라. 아버지를 넘어서라. 모방은 쉽게 배울 수 있지만 혁신은 도전에서 나온다. 그 도전이 세상을 바꾼다. 나는 자주 생각했다. 내가 떠난 뒤에도 이 정신이 남을까? 그래서 기록했고 전했고 가르쳤다. 돈으로는 길을 못 남긴다. 건물로는 마음을 못 남긴다. 오직 정신으로만 길을 남길 수 있다. 혹시 지금 당신이 리더라면 혹은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는 자리라면 한번 생각해보라. 나는 어떤 길을 남기고 있는가? 그 길이 누군가의 희망이 된다면 그게 바로 당신의 진짜 성공이다. 해봤어? 누군가의 인생에 길을 남긴 적. 그게 결국 당신이 세상에 남길 가장 큰 유산이다. 진짜 재산은 신뢰받는 마음이다. 나는 평생 수많은 돈을 벌고 수많은 건물을 세웠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뒤를 돌아보니 남은 건 숫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믿음이었다. 젊은 시절 나는 매일같이 위기를 겪었다. 돈이 없어도 기술이 없어도 믿음 하나만은 잃지 않았다. 현장에서는 늘 똑같이 말했다. 돈은 없어도 된다. 하지만 신뢰는 절대 잃지 마라. 사람들은 그 말을 그냥 좋은 말로 들었겠지만 나는 그걸 진짜 피로 배웠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해외 공사 도중 자금이 끊겼다. 모두가 불안에 떨었다. 그때 나는 한 해외 은행 간부를 찾아갔다. 그가 물었다. 정 회장, 담보는 있습니까?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담보는 없습니다. 하지만 약속은 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이렇게 말했다. 이 사람은 거짓말을 못하겠구나. 며칠 뒤 돈이 송금됐다. 그때 깨달았다. 돈보다 강한 건 신뢰였다. 나는 회사가 커질수록 더 두려워졌다. 사람이 많아질수록 실수가 커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항상 직원들에게 말했다. 잘못은 괜찮다. 하지만 거짓말은 안 된다. 실패는 다시 일어나면 된다. 하지만 거짓은 다시 신뢰를 세울 수 없다. 현대가 세계로 뻗어가던 시절 외국 기업들은 우리를 늘 의심했다. 한국 회사가 이 일을 해낼 수 있을까? 그럴 때마다 나는 말했다. 우리를 믿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약속한 일은 반드시 끝냅니다. 그 한마디가 결국 수많은 계약서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 계약서보다 더 큰 건 신뢰였다. 나는 늘 이렇게 생각했다. 사업은 결국 사람과의 신뢰 싸움이다. 돈은 순간이고 신뢰는 영원하다. 그 믿음을 지킨 덕에 우리는 수없이 많은 위기를 넘어설 수 있었다. 어느 날 한 젊은 직원이 나에게 물었다. 회장님, 성공의 비결이 뭡니까? 나는 웃으며 말했다. 성공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다. 그리고 태도의 핵심은 신뢰다. 사람은 머리로 움직이지 않는다. 마음으로 움직인다. 그 마음을 얻으려면 진심이 필요하다. 나는 평생 그렇게 살아왔다. 속이지 말고, 빼앗지 말고, 남 탓하지 말자. 그게 가장 어려운 일처럼 보여도 결국은 가장 빠른 길이었다. 누군가 내게 물었다. 회장님,
어떻게 그 많은 일을 해내셨습니까? 나는 대답했다. 나는 남들보다 더 똑똑하지 않았어요. 다만 약속을 어기지 않았을 뿐이에요. 진짜 재산은 신뢰받는 마음이다. 이건 인생의 마지막에 내가 얻은 결론이다. 사람들은 종종 돈으로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만 결국 남는 건 그 사람이 믿을 만한가 하는 것이다. 그 믿음이 있으면 돈도 따라오고 사람도 따라온다. 그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커도 언젠가 무너진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도 누군가의 신뢰를 잃은 적이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솔직합니다. 솔직하게 사는 게 결국 가장 현명한 길이다. 나는 인생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다. 거짓 없이 살고 믿음으로 일하라. 그게 결국 모든 성공의 바탕이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오늘 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댓글에 신뢰라고 적어주세요. 당신의 신뢰가 내게도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더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알려주세요. 나는 당신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당신의 미래가 믿음과 신뢰로 가득하길 바랍니다.